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엔 출제 예상 문제 변압기 부분이 될 건데 저희 교재에 또 20문제 정도의 문제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20문제 문제를 통해서 또 변압기 부분을 또 정리를 한번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문제 1번부터 한번 볼게요. 문제 1번. 자, 문제 1번 보니까 50Hz의 변압기에 60Hz의 전압을 가했을 때 자속 밀도는 50Hz 때에 몇 배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자, 주파수의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출제가 자주 되는 편인데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변압기에서의 기전력 E는 우리가 어떻게 구했어요? 4.44의 F의 파이의 N으로 구했어요. 근데 이 자속을 뭘로 바꿀 수 있습니까? 자속 밀도의 단위로 바꿀 수 있겠죠. 자속 밀도. 그럼 자속 밀도라고 하는 건 뭐야? 면적당 자속이 얼마만큼 나오냐 이거야. 그러면 자속이라고 하는 것은 자속 밀도와 단면적의 곱으로 볼 수 있겠네. 그럼 기전력 E는 다시 어떻게 볼 수 있어요? 4.44의 F의 자속 밀도와 단면적과 권수의 곱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자속 밀도와 주파수의 관계를 알 수 있겠네. 자, 자속 밀도와 주파수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반비례 관계를 갖고 있겠지. 그럼 주파수를 지금 뭐라고 했어? 50Hz에서 60Hz로 주파수가 어떻게 됐습니까? 올라온 거야. 주파수가 올라왔으니 자속 밀도는 어떻게 됩니까? 감소가 되겠네. 그죠? 감소야. 얼마만큼 감소가 됐냐 이거야. 50Hz에서 60Hz니까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이를 기준으로 1보다 작아졌어. 이건 뭐가 돼요? 감소가 되겠네. 1보다 커졌어. 증가가 되겠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주파수는 50과 60Hz예요. 그럼 두 가지 경우수네. 50Hz에서 60Hz로 60Hz에서 50Hz로 이건 얼마가 됩니까? 1.2가 되고 이 부분은 얼마가 돼요? 0.83이 되겠니? 주파수가 증가되니까 자속 밀도는 감소가 된대요. 얼마만큼 감소가 돼? 0.83배만큼. 그게 얼마야? 6분의 5배만큼 되겠지. 그래서 답은 2번이 될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문제가 바뀌었어요. 60Hz였다가 50Hz가 됐대. 그럴 경우에는 주파수가 감소되니까 자속 밀도는 증가가 되겠지. 얼마만큼? 5분의 6배만큼. 왜? 이게 1.2니까. 이런 부분도 꼭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 2번을 볼게요. 문제 2번 보니까 변압기 2차 저항이 0.2옴이에요. 저항이 2차 저항이 0.1옴인데 1차로 환산하면 이 저항을 1차로 환산하면 360옴이 된대요. 360옴. 이 변압기의 권수비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권수비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합니까? 권수비 A는 N2에 대한 N1이고 또는 2에 대한 2인데 이것도 2차에 대한 1차. 그 다음에 전압도 V2에 대한 V1이 권수비가 되겠죠. 하지만 이제 피상전력 우리가 1차와 2차의 어떤 에너지 변화는 없다라고 봤기 때문에 이 또한 1차 전류에 대한 2차 전류도 뭐가 되더라? 권수비로 볼 수 있더라. 그러면 또 어떻게도 볼 수 있어요? 루트에 2차에 대한 1차의 임피던스비. 임피던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저항이겠지. R2에 대한 R1 또는 리액턴스 존재하니까 X2에 대한 X1의 제곱 끝. 이 전체를 다 뭐라고 하더라? 권수비라고 하더라.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권수비를 물어봤으니까 권수비 A는 얼마 됩니까? 2차 저항에 대한 1차 저항의 제곱근. 그럼 2차 저항이 얼마? 0.1이고 1차 저항이 365이니 권수비는 얼마가 됩니까? 60이 되더라.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죠? 3번을 보겠습니다. 3번. 1차 전압이 13200이에요. V1이 13200V예요. 13200V이고 2차 전압이 220V랍니다. 이때 변압기의 1차에 6000V의 전압을 가하면
2차 전압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자, 변압기를 그려보니까 자, 이 변압기에 1차 전압이 13,200인데 2차가 220이었대. 그러면 권수비 A는 자, V2에 대한 V1이니 V2는 220이고 V1이 13,200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권수비가 얼마 나와? 60이 나오더라. 그죠? 그럼 여기는 60대 1짜리야. 근데 이제 이 전압이 어떻게 됐어요? 이 전압이 자 1차가 지금 얼마예요? 6,000이래 6,000. 6,000으로 떨어지게 되면 2차 전압은 얼마가 되겠네요? 그럼 자 권수비 이용해서 V2는 어떻게 됩니까? A에 대한 V1이니 권수비는 60이고 자 1차 전압은 6,000이 되니까 얼마가 됩니까? 100V로 떨어지더라. 야,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권수비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권수비. 이해되시죠? 자, 권수비 꼭 알아두셔야 돼요. 권수비. 자, 4번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4번 문제. 자, 4번 문제를 볼게요. (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주상변압기의 고압측에 탭을 여러 개 만든 이유. 자, 주상변압기예요. 자, 4번. 자, 변압기가 자 이렇게 있다고 보시자고. 주상변압기니까 주상변압기에는 이렇게 1차 측에 이렇게 탭이 있답니다. 자, 탭을 두게 되면 자, 이 탭을 여기다 둘 것인지 여기다 둘 것인지 여기다 둘 것인지 그러면 자, 이 탭에 의해서 자, 여기는 뭐가 있을까요? 권수비가 있겠지. 권수비. 그러면 자, 우리 권수비 A는 V2에 대한 V1이니까 이 V2는 A에 대한 V1이 될 겁니다. 자, 권수비가 있고 1차 측의 탭을 조정을 해보게 되면 뭐가 달라집니까? 자, 2차 측의 전압이 달라지더라. 답이 몇 번이에요? 선로의 전압을 조정하기 위해서 고압의 탭을 내놓았다는 얘기죠. 자, 답은 4번이 됩니다. 4번. 변압기에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권수비야, 권수비. 그렇죠? 그 권수비를 어떻게 응용을 할 것인지 어디에 써먹을 것인지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5번. 자, 변압기로 쓰이는 절연류. 우리 절연류. 자, 들어봤죠? 절연류. 자, 5번. 절연류랍니다. 자, 변압기에서 절연류를 우리가 천연 광유를 많이 쓰죠. 그죠? 근데 이 절연류를 왜 씁니까? 목적은 뭐야? 자, 냉각하고 절연을 시키는 게 목적이 돼요. 절연을. 근데 그 절연유가 아무런 기름을 다 절연유로 쓸 수 있냐? 그게 아니고 자, 어떤 조건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조건 하나씩 봅시다. 그 조건이 첫 번째가 뭡니까? 요거지, 요거. 목적. 자, 절연 내력. 자, 절연 내력이 어때야 되더라? 자, 커야 되더라. 두 번째, 냉각 효과. 자, 냉각 효과가 어때야 돼요? 굉장히 자, 좋아야 돼. 자, 냉각 효과도 커야 되더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절연유가 냉각이나 절연시키기 위해서는 순환이 잘 돼야 돼. 순환.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기름이 어떻게 끈적끈적거리면 안 되겠죠. 근데 그 끈적끈적거림을 뭐라고 해요? 점도라고 하죠. 점도. 자, 점도는 작아야 되더라. 낮아야 되더라. 점도는 낮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자, 불 붙는 온도. 그걸 인화점이라고 하죠. 자, 인화점은 자, 높을수록 좋더라. 자, 그 다음에 자, 어느 정도. 그걸 응고점이라 하지. 자, 응고점. 자, 응고점은 자, 낮을수록 좋더라. 그 다음에 고온에서 석출되지 말고 그 석출되는 물질에 의해서 산화되지 말아야 된다.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걸 보고 한번 봅시다. 자, 변압기로 쓰이는 절연유. 자, 점도가 커야 된대. 점도라고 하는 거 크면 안 되죠. 왜? 순환이 잘 돼야 돼. 근데 점도가 자, 기름이 끈적끈적하대요. 순환이 잘 될까요? 안 되지. 1번부터 틀렸네. 그다음 비열이 커서 냉각 효과가 커야 되고요. 그다음에 절연 재료 및 금속 재료의 화학 작용을 일으키지 않아야 되고 인화점 높고 응고점은 낮아야 된다. 자, 인화점 높고 응고점 낮아야 된다. 다음 몇 번이 됩니까? 1번이 되겠죠. 자, 절연유의 구비 조건, 절연유의 목적 꼭 알고 계셔야 돼요. 한 가지만 더 해볼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자, 여기에 이제 만약에 절연유에 뭐가 들어왔대? 산소, 수분. 자, 수분이 들어왔대. 자, 수분이 들어오게 되면 냉각, 절연 이거 다 깨지지. 그 현상을 뭐라고 해요? 이걸 열화 현상이라고 해요. 열화 현상. 그렇죠? 자, 열화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안 좋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지 대책이 있었습니다. 그죠? 자, 불러보세요. 뭐가 있었습니까?
자, 콘서베이터 사용하고 콘서베이터. 그다음에 자, 흡착제 설치했고 흡착제. 그다음에 뭐 했어요? 질소 자, 봉입을 시키더라. 자,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6번을 한번 볼게요. 6번. 자, 6번을 보니까 6번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부울주 계정기로 보호되는 기기는 했네. 자, 우리 변압기에 자, 변압기를 보호하는 자, 요 변압기를 자, 보호하는 계정기가 있어요. 계정기. 자, 그게 첫 번째 이게 부호홀주 계정기지. 자, 부호홀주 계정기 어디에 사용합니까? 주탱크와 콘서베이터, 보조 탱크 사이에 설치합니다. 자, 뭐 검출하는 거야? 수소가스 검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비율 차동 계정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차동 계정기가 있어요. 차동 계정기. 자, 이 세 가지를 다 뭐라고 합니까? 변압기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보호 계정기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인 건 뭐야? 비율 차동 계정기. 이렇게 되겠지. 자, 부울주 계정기로 보호되는 기기 그게 뭐야? 변압기가 되겠네. 답은 자, 2번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7번. 부울주 계정기의 설치 위치로 가장 적당한 것은 부울주 계정기 어디에 설치한다고요? 주 탱크하고 콘서베이터를 뭐라고 해요? 보조 탱크라 하지. 그죠? 그 주 탱크와 보조 탱크 사이에 설치하는 계정기를 뭐라고 합니까? 이걸 부홀주 계정기라고 하더라. 자, 그다음에 자, 8번. 어떤 변압기에서 임피던스 강화가 5%인 변압기가 운전 중 단락되었을 때 그 단락 전류의 전격 전류는 몇 배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자, 보니까 8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단락 전류는 전격 전류의 몇 배냐? 퍼센트가 5%일 때, 퍼센트 임피던스가. 이렇게 보시자고요. 우리 백분율 강화, 퍼센트 임피던스는 어떻게 계산했어요? 기준 전압에 대한 자, 전압 강화의 자, 백분율 값이다 라고 했어요. 그죠? 그렇지? 자, 이때 자, 요 부분을 뭐라고 해요? 우리가 단락전류다라고 하죠. 단락전류. 그러면 자, 결과적으로 단락전류는 어떻게 구합니까? 퍼센트 임피던스에 대한 100에 자, 전격 전류로 구하더라. 퍼센트 임피던스 값이 5%니까 자, 5에 대한 100에 전격 전류니 자, 몇 배? 전격 전류의 몇 배가 돼요? 20배가 되더라. 그래서 답이 자, 몇 번이 됩니까? 2번이 됩니다. 꼭 알아두세요. 자, 퍼센트 강화, 기준 전압에 대한 전압 강화. 우리 자, 등가효로 그리실 수 있어야 돼요. 들죠? 그 다음에 자, 9번을 보시자고요. 9번을 보니까 자, 전압 변동률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죠. 그죠? 자, 9번이에요. 변압기의 백분율 전압 강화. 자, 퍼센트 저항 강화 P가 2%이고 자,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가 얼마냐면 자, 3%일 때 자, 부하 역률이 80%예요. 코사인 세타가 자, 0.8이랍니다. 자, 이때 전압 변동률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그럼 전압 변동률. 자, 변압기에서의 전압 변동률은 우리가 두 가지씩 있었죠. 전압 변동률은 자, 2차 무부하 전압 마이너스의 2차 전격 전압을 2차 전격 전압으로 나누어진 자, 백분율 값이다 라고 했고요. 자, 백분율 강화를 이용하게 되면 또 어떤 식이 나왔어요? 자, P의 코사인 세타. 자, 플러스 지역률 때 우리 항상 지역률 기준으로 하니까 플러스 Q의 사인 세타로 보더라. 자, 그러면 이걸 1번식이라고 보고 이걸 2번식이라고 볼게요. 그럼 어떤 식을 적용을 해야 돼? 2번식을 적용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자, 여기다가 자, 전압 변동률은 P의 코사인 세타 플러스 Q의 사인 세타 값인데 P는 뭐가 되고 2%가 되고 역률은 0.8 플러스 자, Q는요 3%가 되고요. 자, 역률이 0.8이면 무효율 얼마 됩니까? 0.6이 되겠지. 자, 이거 계산기 눌러 보시게 되면 얼마 나옵니까? 3.4% 나오더라.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자, 전압 변동률.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는 것은 자, 요 부분이 자, 될 겁니다. 요 부분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한 문제 더 풀어보시자고요. 전압 변동률 관련된 자, 10번이 되겠네. 10번. 퍼센트 저항 강화가 3%예요. 그 다음에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가 자, 4%일 때요. 4%일 때. 자, 변압기의 최대 자, 전압 변동률은 했네. 자,
최대 전압 변동률입니다. 자, 이렇게 볼게요. 자, 최대 전압 변동률은 어떻게 구하냐? 자, 최대 전압 변동률은 자, 이게 뭐와 같아요? 임피던스와 같다라고 보시면 돼. 임피던스. 그럼 자,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 어떻게 구해요? 자, 퍼센트 저항 강화의 자승 플러스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의 자승의 제곱근으로 구하게 되면 이게 임피던스가 되겠죠. 그럼 이게 얼마야? 자, 3의 자승 플러스 4의 자승의 제곱근 얼마 나옵니까? 자, 5%. 자, 답이 몇 번이에요? 2번 되겠다. 그죠? 이렇게 풀어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1번. 자, 11번을 볼게요. 11번. 자, 11번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자, 일정 전압 및 일정 파형에서 주파수가 상승하면 자, 이번에는 자, 주파수가 상승이 됐어요. 그때 자, 철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문제가 이 문제네. 1번 문제하고 상이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전압이 일정할 때야.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손실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야, 변압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자, 철선이 있고 무부하선인 철선이 있고 부하선인 동선이 있습니다. 동선은 우리가 I 자승할 자, 주파수하고는 상관이 없어. 근데 철선을 보니까 여기에 뭐가 있냐면 히스테리시스 선이 있고 와류선이라고 하는 게 있죠. 와류선. 그럼 히스테리시스 선은 히스테리시스 상수와 주파수와 자아성 밀도의 제곱에 자, 비례합니다. 단위는 자, 와트가 돼요. 킬로그램당 자, 와트가. 자, 그 다음에 와류선은 와류선 상수와 자, 두께, 주파수, 파형률, 자아성 밀도의 제곱에 비례해요. 이것도 와트당 자, 킬로그램당 와트가 돼요. 그럼 여기서 주파수의 관계를 알아야 돼. 자, 뭐가 있었냐면 일정 전압 기전력 E는 4.44의 F의 자아성 밀도와 단면적과 권수로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전압이 일정하니까 이 부분도 다 일정하죠. 단면적하고 권수도. 그러면 자아성 밀도와 주파수는 어떤 관계? 반비례 관계. 그럼 여기다가 이 수식에다 대입해서 적용을 해보니까 얼마가 됩니까? 여기는 주파수분의 1의 제곱이니까 뭐하고? 주파수하고 어떤 관계? 반비례 관계. 자, 와류선은요. 주파수하고는 상관이 없다. 자, 히스테리시스 손실이라고 하는 것은 주파수하고 반비례 관계예요. 히스테리시스 안에 뭐가 있어? 철선이라고 하는 게 히스테리시스가 있지. 철선은 히스테리시스와 와류선의 합이니까. 그러면 자, 철선 또한 뭐하고? 주파수하고는 어떤 관계다? 반비례 관계다. 그러니까 주파수가 상승을 하게 되면 철선은 어떻게 됩니까? 감소하게 되겠네. 답은 2번이 될 겁니다. 2번. 이해되시죠? 자, 1번 문제하고 11번 문제는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주파수에 관련된 문제.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을 보겠습니다. 12번을 보게 되면 효율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네요. 자, 변압기의 규약 효율은 자, 우리 효율에는 실측 효율이 있고 규약 효율이 있다라고 했는데 자, 우리는 다 무슨 효율을 따라가더라? 규약 효율을 따라가더라. 그래서 자,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12번. 자, 규약 효율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발전기의 효율이 있고 그다음에 자, 전동기의 효율을 구하는 식이 있어요. 자, 발전기는 자, 입력에 대한 출력이 효율이니까 자, 우리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자, 입력에 대한 자, 이 출력의 자, 백분율 값을 뭐라고 해요? 이걸 효율이라고 하죠. 효율. 그렇죠? 그럼 자, 발전기의 효율은 자, 출력 측을 중심으로 하니까 출력은 어떻게 돼? 자, 입력으로서 환산이 되면 자, 출력 자, 플러스 손실에 대한 자, 출력의 자, 백분율 값으로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전동기는요. 자, 입력이 중심이니까 자, 이 입력을 자, 출력을 입력으로서 환산하면 되는 거니까 자, 입력 마이너스 손실에 대한 백분율 값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변압기는 자, 1차가 있고 2차가 있었어요. 본선이. 자, 부하가 어디에 있어? 2차 있겠지. 출력을 중심으로 하겠죠. 그래서 우리 발전기의 규약 효율을 따라갑니다. 변압기도.
그래서 출력 플러스 손실을 출력으로 나눈 자, 백분율 값을 우리는 자, 변압기의 규약 효율이라고 해요. 이해되시죠? 자, 13번. 자, 이제 13번을 보시자고요. 13번. 전부하에서 동선이 100W, 철선이 50W인 변압기의 자, 최대 효율을 나타내는 부하는 몇 %입니까? 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효율 구하는 식에 n분의 1 부하라고 하는 게 있네. n분의 1 부하. 자, 효율. 자, 뭐 따라간다고? 발전기의 효율 따라가요. 그럼 출력이라고 보시자고요. 출력은 VI 코사인 세타라고 해봅시다고. 그럼 여기는 VI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 근데 n분의 1이니까 어떻게 돼? 곱하기 n분의 1배 곱하기 n분의 1 부하. 그죠? 자, 철선이라고 하는 것은 부하하고 상관이 없대. 그죠? 근데 동선은 부하하고 상관이 있다 보니까 n분의 1 자승에 PC로 구할 수 있죠. 거기에 자, 백분율값. 그러면 자, 최대 효율이 되기 위해서는 자, 뭐가 돼야 되더라? 최대 효율 조건은 여기 철선과 요 동선이 같게 된다면 최대 효율이 되더라. 그러면 우리가 n분의 1 부하에 대해서 값을 구할 수가 있겠지. 그죠? 그러면 여기 어떻게 됩니까? n분의 1의 자승은 자, PC에 대한 PI가 되고, 고로 자, n분의 1 부하라고 하는 것은 자, 어떻게 구합니까? PC에 대한 PI의 제곱근으로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이제 여기다 대입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자, 대입을 자, 동선은 얼마? 동선은 100W, 철선은 자, 50W. 자의 제곱근. 자, 나눠 보니까 얼마나 돼요? 자, 2분의 1의 제곱근. 그러니까 이거 얼마 나와? 0.707. 자, 70% 정도가 나오더라, 대략. 자, 곱하기 자, 100분율.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또 최대 효율 때 부하의 값에 대해서도 알아봤고, 여러분들은 이 공식 자, n분의 1 부하에서의 효율을 구하는 이 공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 알고 계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14번으로 한번 볼게요. 14번. 자, 13번과 비슷한 문제인데 효율 구하는 문제죠. 그럼 보시자고요. 자, 5kVA 단상 변압기의 무유도 전부하에서 자, 동선이 120, 철선이 80W이다. 전부하의 2분의 1 되는 자, 무유도 부하의 2분의 1 되는 무유도 부하에서 효율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n분의 1 부하가 되겠죠. 아, 방금 자 13번에서 했어요. 자, 14번을 보시자고요. 식을 써놓고 보시자고. n분의 1 부하, 2분의 1 부하니까 자, 2분의 1 부하니까 어떻게 돼? 자, VI의 코사인 세타 곱하기 자, n분의 1. 자, 다시 VI 코사인 세타 곱하기 n분의 1 플러스 자, 철선 플러스 동선 n분의 1의 자승에 PC의 자, 백분율 값으로 볼 수 있겠죠. 그죠? 여기다 대입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그러면 5kVA니까 이게 지금 얼마야? 5kVA 되겠죠. 자, 5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역률이 얼마예요? 자, 역률이 얼마가 됩니까? 역률은 없네. 그러면 자, 이걸 1로 보시자고요. 1로 없으니까 곱하기 2분의 1이 되는 거고요. 다시 5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 자, 플러스 자, 철선이 얼마입니까? 자, 80. 자, 플러스 여기는 얼마가 돼? 2분의 1의 자승에 자, 120이 되겠죠. 120에 대한 백분율. 계산해 보니까 얼마나 돼요? 95.8%가 되더라. 그죠? 공식 모르면 못 푸는 문제야. 그죠? 자, 여러분들 하나 더 알아두셔야 되는 게 있어. 그게 뭐야? 전부하. 전부하시 효율은 어떻게 돼? 자, 공식만 볼까요? 전부하. 전부하야. 전부하시 효율은 어떻게 됩니까? 자, 출력. VI 코사인 세타. 출력. VI 코사인 세타. 손실. 자, 철선 플러스 동선에 대한 백분율. 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건 전부하시 효율이야. 우리가 지금 풀었던 것은 n분의 1 부하가 되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15번을 볼게요. 15번. 자, 15번을 한번 봐보시자고요. 자, 15번. 15번을 좀 보겠습니다. 15번. 자, 50kV 단상 변압기 2대를 V 결선했대요. 자, 변압기 용량이 얼마예요? 변압기 용량이 우선은 변압기 한 대 용량이
50kV 암페어입니다. 자, 어떤 결선일 때 변압기 두 대 가지고 자, V결선일 때 V결선. 이때 삼상전력을 공급할 때 출력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자, V결선에 관련된 내용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보시자고요. 우리 V결선의 변압기 용량은 변압기 한 대 용량이 몇 배가 되더라? 루트 3배가 되더라. 그죠? 꼭 알고 계셔야 돼. 그 다음에 자, V결선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이용률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이용률은 원래 몇 대 이용한 거야? 두 대죠. 그때 출력은 루트 3P. 변압기 한 대 용량이 루트 300 크니까 거기에 100분의 1가 얼마 나와요? 86.6% 나오더라. 그 다음에 자, 출력비. 자, 이걸 뭐라고요? 다른 말로 고장비. 자, 고장비라고 하죠. 자, 원래는 몇 대였어? 고장 전에 출력값은 세대죠, 세대. 델타 결선으로 3P였고 고장 후의 출력은 루트 3P가 되겠네. 곱하기 100분의 1 얼마? 57.7%. 자,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럼 변압기 용량이 50이니까 V결선은 얼마가 돼? 50 루트 3kV 암페어가 되겠다. 그렇죠? 답이 몇 번이 됩니까? 2번이 되겠다. 그렇죠? 다음에 16번을 한번 볼게요. 16번. 자, 16번을 보니까 자, 권수비가 30인 변압기의 저압식 전압이 8V인 경우에 자, 극성 시험에서 가극성과 감극성의 전압의 차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자, 제가 이렇게 볼게요. 감극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볼게요. 감극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 1차 전압 마이너스 2차 전압으로 구하면 되겠죠. 자, 높은 전압, 낮은 전압. 자, 가극성. 자, 가극성입니다. 가극성은 1차 전압 플러스 V2가 되겠지. 그러면 자, 여기서 가극성과 가극성의 감극성이 차니까 자, 이렇게 보시자고요. V1 플러스 V2의 자, 감극성 마이너스 V1 플러스 V2가 되면 자, V1 약 없어지겠죠. 몇 배가 됩니까? 2배 V2가 되더라. 2차 전압이 지금 얼마라고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8V라고 되어 있네. 그러면 2 곱하기 8 얼마가 돼요? 자, 16V가 되더라. 답은 자, 몇 번입니까? 2번이 되죠. 자, 여러분이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것은 이거지. 자, 가극성, 감극성. 자,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그죠? 우리나라의 표준은 무슨 극성이에요? 감극성이죠. 감극성. 우리나라는 감극성 기준으로 하더라. 자, 17번을 보겠습니다. 17번. 자, 17번 보시게 되면 자, 송배전 계통에 거의 사용되지 않은 변압기 3상 결산 방식은 했네. 자, 1번 Y델타는 어디 있습니까? 강압용으로 쓰이죠. 수전단 쪽에. 그 다음에 YY 결선은 거의 안 쓰여요. 왜? 상고조파에 의한 유도 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YY 결선으로서 우리가 사용을 많이 안 하죠. 자, 3번 델타 Y는 우리가 언제 씁니까? 승합용으로 송전단 쪽에 쓰이겠죠. 그 다음에 자, 델타도 우리가 쓰고 있죠. 왜? 거기 이제 고조파를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답이 몇 번이 돼요? 2번이 됩니다. 꼭 알아두시고요. 자, 17번에는 답이 2번이 돼요. 자, 18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변류기 개방 시 2차 측을 단락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했어요. 자, 제가 변류기를 좀 볼게요. 자, 부하가 이렇게 있어요. 자, 부하가 있는데 이 부분을 변류기 2차 측을 점검을 하고 싶대. 점검을 한다 해가지고 제가 이 부분을 개방을 해버렸어요. 개방. 그러면 여기 임피던스는 얼마가 됩니까? 무한대 돼버리겠죠. 무한대. 그러면 여기에 걸린 전압 얼마가 돼? 전압은 임피던스와 전류의 곱인데 임피던스가 무한대가 돼버리니까 전압도 무한대 돼버리겠죠. 자, 과전압이 걸려버려. 근데 자, 점검할 때 자, 2차 측을 점검할 때 이 부분을 단락을 하게 되면 임피던스 성분이 얼마가 돼요? 0이 되겠죠. 전압이 얼마입니까? 0으로 떨어지겠지. 그래서 2차 측에 절연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2차 측을 어떻게 합니까? 단락을 시켜서 우리가 점검을 합니다. 자, 개방을 시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과전압이 발생이 된다고. 과전압이. 자, 이해되시겠죠? 답은 1번인데요. 자, 19번. 자, 변압기 무부하 시험, 단락 시험에서 구할 수 없는 것 테네. 자, 19번. 자, 무부하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게 있죠. 대표적인 손실 뭐? 철손. 그 다음에 자, 2차 측에 부하가 없기 때문에
자, 우리 전원에서 전기가 만들어지는 부분을 1차 측에서 흘려줘야 돼. 흘려 보내줘야 돼. 거기에 흘러들어간 전류, 그게 무슨 회로? 자, 여자 어드미턴스, 여자 회로. 거기에 흐르는 전류, 자, 여자 전류가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단락 시험에서는, 자, 우리가 뭐 구할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손실, 자, 동선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 임피던스 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자, 임피던스, 자, 와트도 구할 수 있고요. 그죠? 등등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자, 뭐요? 4번에 절연 내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할 수가 없죠. 이해되시죠? 자, 마지막 20번. 변압기 내부 고장 내부 고장에 대한 보호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 자, 아까 몇 번이었습니까? 저희 6번 문제에 자, 부울주 계전기 하면서 설명을 잠깐 드렸었는데 변압기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보호 계전기에는 종류가 3가지가 있더라. 부울주 계전기, 비울 차동 계전기, 차동 계전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건 뭐 쓴다고요? 자, 비울 차동 계전기가 많이 쓰이더라. 답은 몇 번이 됩니까? 3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20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여기 있는 20문제도 여러분들 걸로 꼭 확실하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핵심 예제에 나와 있는 문제도 자, 여러분들 걸로 꼭 만드세요. 그리고 우리가 내용위주 공부했을 때 제가 꼭 이 부분은 암기해야 됩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하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신다면 변압기 또한 자, 여러분들이 또 자신 있어 하지 않은 부분이 되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